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이 동네에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장소는 바로 옥탑. 이곳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혹시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는 아닐까요? 정체 모를 옥탑 밑에는 거동이 불편한 100세 할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밤마다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으니 천장에서 귀신이 나타나요. 뭐 소리가 자꾸 나요. 옥탑 때문일까요? 혼자 생활하는 할아버지에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는데요. 위기에 처한 100세 할아버지. 그런데 안에서 들리는 남성의 목소리. 휴식시는 걸 그러고 막 그러고 그랬던데 그래도 온지는 문 열었는데 원래 이래요. 장이 그전엔 안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온 동네를 공포로 몰아넣은 옥탑방 남자. 그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언제부터 이곳에 살았던 걸까요? 2018년 2월 20일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세입자로 들어온 남자. 당시에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최근에는 살이 빠져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버님이 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시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진 모습.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주인과 세입자였지만 어느 순간 공포의 대상이 된 남자. 동네의 무법자, 옥탑방 남자를 제보자들에서 취재했습니다. 조용했던 서울의 주택가. 하지만 한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온 동네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옥탑으로 향하는 100세의 이영민 할아버지.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도착한 옥탑.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 이게 잘. 충격에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데요. 이게 뭐야? 대가죠 이게 사람 사는 게야? 가득한 쓰레기 더미 뒤에서 사람들을 경계하는 이 남자가 바로 옥탑방 세입자 김수율 씨입니다. 맞아? 계약한 아니야. 이거 기억자 아니 이 사람 몰라. 기억자 아니야. 어디서 왔냐? 그런데 2년 전 계약한 세입자가 아니라는 할아버지. 우리가 계약하는 정말 다른 사람인 걸까요? 집주인은 면접이 왔지. 누가 왜 열어봤어? 아유, 쓰러져. 우리 너무 위험하신 분 박동준아. 내려가. 과연 그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옥탑방을 점령하고 할아버지와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린 남자. 그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그 옥상에 사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것 좀 잠깐 여쭤보려고. 거기서 홈살 시커먼 홈살 꽂는 데다가 사는 게 무서워. 밤에 갈수록 더 심해져. 하루에 몇 번씩 오거든요. 소주병을 여기 하나 갖고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약골 뭐 여기서 딱 둘이 마주쳤는데 너 왜 나한테 욕해? 그러더니 막 이런 우산대를 들고면서 막 내 던져가면서 막 헛한 집 쫓아와요. 그의 폭력과 폭언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옥탑방 남자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행동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술 씨의 하루는 어떨까요? 나체로 집안을 돌아다니더니 답답했는지 집 밖으로 나오는데요. 잠시 골목을 서성이며 주변을 살피더니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한가득인데도 계속해서 주워 모으는 김수희 씨. 그렇게
잠깐 동안 골목을 돌며 모은 쓰레기를 들고 다시 자신의 옥탑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옥탑에서만 보낸다는데요. 관찰 결과 버린 음식물을 주워다 끼니를 때우고 주워온 쓰레기를 옥상 밖에까지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아유, 어서 오세요. 옥탑방 남자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집주인 할아버지. 물이 막 네. 고여서 막 떨어져요. 여기 지금 물이 맺혔네요. 네, 물이 맺혀서 여기 떨어지고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물이 떨어지고 방 천장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냄새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이 물이 아니 어디서 온 그러니까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쓰레기를 잔뜩 저기 하고 거기서 목욕을 자꾸 하는 거예요. 물을 빠져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쓰레기를 통과해서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도배를 새로 해도 얼마 못 가 또다시 벽지가 젖는다는데요. 100세 할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될까 가족들의 걱정이 늘어갑니다. 고여있는 물의 색은 붉은색을 띠며 냄새도 나는데요. 그러니까 아 여기 옥탑방 이렇게 써있네. 이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있네요, 아버님. 100만 원에 21만 원. 제작진에게 2년 전 옥탑방 세입자와의 계약서를 보여주는 할아버지. 이미 올해 2월에 계약이 종료됐지만 아직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집하고 계약한 사람 아니야. 그때는 도망갔어. 아니세요? 320만 원 빚지고 지금 도망가는 모양인데 이 사람은 아닌가 봐. 할아버지는 왜 옥탑방 세입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모색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아버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그럼 언제부터 저분이 갑자기 돌변하신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2019년 2월 달까지는 어머니께서 올라가셔서 두들겨서 월세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정상으로 2019년 2월까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월 달서도 확실하니까요. 안 낸 게. 1년 이상의 월세 미납과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김술 씨에게 계약 해지 통보서를 2차례나 보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데요. 옥탑에서 나갈 생각은 않고 오히려 집을 점점 더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 답답한 제보자. 길에서 만나서 좀 치워주세요 하니까 확 밀쳐서 그 폭력성이 무서워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막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경찰서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거죠. 갈 때 그 공무원들 뭐라고 그러세요? 복지센터에 가니까 우리는 할 도리가 없다. 동의서를 받아주면 개입이 되지만 또 이걸 안 된다 해서 쓰레기도 치우는 게 이게 뭐 그 사람이 재산이라고 저기 인정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저기 슈퍼 가서 물건도 훔쳐오고 뭐 해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을 세입자로 들여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뭐 우리 힘으로는 뭐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잘못 들인 세입자 때문에 원망까지 듣고 있는 상황.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겪고 있을까요? 사태 파악을 위해 인근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피해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6월 15일 새벽 4시경 편의점으로 들어와 알바생을 위협하는 남자.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근데 돈 내라 그러냐면 왜 돈 달라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스태프도 막 나한테 돈 달라 그런다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저희 돈 안 내고 그냥 가시고 그런 적은 있어요. 우유 같은 거 뭐 아니면 깻맥주 같은 거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써먹고 그랬는데 커다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남자. 오늘은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낮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할까 봐 눈치를 보는 주민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편의점 주변을 맴돌며 안을 살피는데요. 주민들에게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술이 취했나봐요. 울러정 하더니 삐쩍 말르는 아저씨 해더라고. 자기보다 욕했다고 우선대로 갖고 때리려고. 동네 경찰이 와도 안 되고 또 먼저 경찰도 왔는데 난 잡이온 줄 알았더니 그냥 또 왔대요. 근데 요 근래 와서 저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겼지.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모르겠어요. 귀신이. 근데 나는 막 겁이 나갖고요. 얘만 보고도 절대
절대로 말하지 말고 난리가 아니에요. 무섭다 진짜. 무서워요. 그날 밤 술에 취해 공원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모습조차 동네 사람들한테는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태를 알리고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간 제보자. 노숙자보다 더 정신상태 심하고 노숙자보다 더한 짓.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거는 뭐 좀 포기하더라도 일단 그냥 내보내는 수밖에. 아니 내보내는 걸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난 어떻게 돼요? 명도 그리고 그 기초수급자잖아요. 네. 동사무소 뭐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강제로 경찰에 가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 그럼 동사무소 가봐야 되겠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주민센터를 찾아가 보라는 경찰.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쓰레기 막 썩는 데서 진동을 하고요. 더 쌓여있고. 동네에서 난리 와보라고 그래요.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 이게 없잖아요. 아니, 그냥 그 집을 몇번 갔어요. 한 번밖에 안 갔냐? 근데 와서 그냥 나가고 그냥 오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지 모르니까 자꾸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개인 간의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집주인이 네? 물을 투입을 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그 비용을 그분한테 청구를 한대요. 아니 청구하기 말 통하지 않는 걸 정신 이상인 걸 어떻게 그걸 청구를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마음을 젖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주민센터에서 돌아온 대답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뿐. 정말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난 답답해서 달려온 것 뿐이고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여튼 착잡해요. 예, 착잡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 없이 1년이 흘렀고 시간이 흐를수록 100세 할아버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 응? 아이가 죽었어. 아우 죽어 죽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건강히 사시다가 응? 꿈결처럼 어머니 때 가시지. 힘들어. 사실 이곳은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생을 함께 하기로 하고 3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세입자와 집주인으로 맺은 인연이 악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저 명도소송이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퇴거가 가능하실 텐데 왜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요? 저 사람이 어떤 그 정신 상태 온전치 않은데 보복이라도 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 아버님 혼자 계신데 와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예 아버님 해코지 할까봐 이런 그런 게 너무 지금 걱정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명도 소송을 생각해봤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보복을 없애기 위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세입자 김수일 씨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아유,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 일단 그와의 접촉을 시도해보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식수 좀 갖다 가져다 주세요. 물 드셔야 돼요. 음료를 건네주고 그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사과 주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저희가 못 구해가지고 얼음 물 같은 거. 얼음으로 좀 이따 구해다 드릴게요. 네. 옥탑방 안에서 얼마나 더울까요? 목이 말랐는지 제작진이 건넨 사과 주스를 마시는 남자. 그는 왜 방 안 가득 쓰레기를 모아두는 걸까요? 그로 인해 악취와 파리까지 들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내가 갖다 놓을 때 내 자신이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아,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입으니까는 그러니까 다른 틀린 사람도 그런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막 아니니까. 욕실에도 쓰레기가 한가득. 물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걸 보니 할아버지 집에 떨어지는 물의 원인은 옥탑방이 맞는 듯 보입니다. 그는 어쩌다 이런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게 된 걸까요? 선생님 저기 조남이 선생님 맞죠? 근데 이 신분증이 이렇게 지갑에 있다게 이 효증을 쓴다 보면 다른 신분증도 있어요. 신분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진에게 보여준 신분증은 계약서 작성 당시 첨부된 것과 동일했는데요. 2년 전보다 많이 마른 남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계약 기간 끝난 건 아시죠, 모르세요? 월세가 한 1년 밀려 있다고 밑에 주인분은 얘기하시는데. 근데 월세에 대한 그런 것을 뭐 저도 지금 보면서 저 보시잖아요. 네네. 좀 힘드니까 대화를 이어가 보지만 정상적인 소통이 힘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위태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카메라 좀 안에다 설치. 여기다 달아도 돼요? 카메라를 다시든 네. 몸에 피해가 없게끔 어깨면 할게요. 저희도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집안에서의 생활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방 안에서 수시로 담배를 태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 계실 때 계약을 했잖아요, 여기 와서 2018년도에. 계약하던 건 그 말씀은 그 계약자라고 아니, 그 본인이 잖아.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니라고? 네. 무슨 아니라 틀린 거 없이 다른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네. 2019년 2월 달부터 월세를 안 가져와. 무슨 월세를 해요? 그럼 뭐 여기 앞으로 담은 거 누린 담은 거 하고. 아유, 말이 그래 말을 하지. 아유. 본인은 2년 전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자. 그 이유는 뭘까요? 현재 저희가 만나본 세입자는 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 분석으로는 첫 번째는 12달 동안 임대료가 밀렸기 때문에 이걸 갚지 않기 위한 일종의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술상에 들어본 바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병력을 이유로 수용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수일 씨를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은 없는 걸까요? 계약서에 첨부된 신분증상의 주소지를 찾아가 이사를 오기 전의 삶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옥탑방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없어졌네요. 안타깝게도 그가 살던 건물은 재개발로 인해 이미 철거된 상황. 건물은 없어졌어도 주변 사람들은 그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이분 이 근처 사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갖고요? 그 사람 깍두기 아니야? 우리가 맨날 깍두기라고 했던 사람 아니야? 자기가 봐봐, 깍두기인가 뭐 그 사람 아니야? 그치? 이런. 맞지? 작년부터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네, 작년부터 조금 막 횡설수설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왜 안 보이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외상을 가져가도 네. 한 달에 한 번씩 갚아요. 갚긴 갚으셨고요. 아주 그 금액도 잔액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알아요. 원래 그럼 뭐 하셨다는 건 들으신 것 같아요? 맨날 먹으니까. 소송이 아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제보자. 옥탑방 남자를 소개했던 부동산에서는 그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전에는 좀 괜찮았다니까요. 조금 괜찮았지, 좀 이상이 있었던 거잖아. 아니 그렇게 뭐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수급자는 그때도 수급자고 지금도 수급자인데 그때는 대화가 됐어요. 몸도 깔끔하게 하고 다녔고 아 그때도 깔끔했었어요. 그때는 깔끔하게 하고 다녔어요. 1, 2년 전에는 괜찮았다는 공통적인 주변 반응.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너무 많은 게 돼버리면 남성애들의 뭐랄까 사장님 계시잖아요. 때로는 방 안에 누워 어딘가를 보며 알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옥상으로 나와 음식물을 먹거나 간간히 신문도 챙겨보는데요. 관찰 결과 남자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주민센터에서는 옥탑방 남자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담당자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며칠간의 취재 상황을 전달한 제작진. 저 사람이 혹시라도 공적인 지원을 받아서 뭐 지금 그 정신질환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치료를 받는다던가 이런 거에 지원이 혹시 가능한? 씨가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 쪽에서 사회 관리를 받고 있는 분이었어요. 지금은 안 받고 계시고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된 게 문제점이 뭐냐면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사람들이 나왔는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교육을 받는다든지 보호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약간 이분들이 놓친 것 같아요. 1년 전에는 그렇지 않으셨대요. 그 관련해서는 그쪽에서는 좀 관리가 좀 덜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사람이 없더라도 집에. 그 네. 약을 제대로 안 먹고 네. 계속 이제 못 만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뇌질환이 급격하게 이제 나빠진 맞습니다, 것 같고. 동영님. 네. 과거에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신보건센터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내용 전달과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신보건센터와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저희가 좀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죄송한데 선생님 지금 통화 중이셔가지고요. 메모 남겨드릴까요? 아, 예. 아까 연락드렸던 KBS 제보자들 팀인데요. 지금 선생님 아까 통화 중이셨다가 회의 들어가셔가지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끝내 정신보건센터와는 아무런 통화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동안 보였던 폭력성은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계속된 설득에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시기로 약속하고 왔어. 친척 분들이요? 아니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네, 도와주. 일로 오신대. 선풍기나 드리고. 그러면 오늘 그냥 없애버리지 뭘 또. 그러니까네. 내일 또 직원들 내일 시간 된다니까. 백세 할아버지와 이웃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와 두려움을 줬지만 어찌 보면 수일 씨야말로 혼자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의서 작성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옥탑을 방문했습니다. 지저분한 거 좀 치워달라고 그래. 잠깐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이내 바로 지장을 찍는데요. 아니 공사 여기에다가 청소하시는 거 동의를 하셔가지고 여기 청소하러 올 거예요.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된 남자. 하지만 더욱 필요한 건 꾸준한 관심과 제대로 된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동의서를 받아간 이후 청소 날짜가 잡혀 알려주고자 옥탑방을 찾은 제보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이 환자는 병원에 우리 센터에서 응급 입원 시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3시 18분에 119하고 경찰이랑 다 출동해가지고 같이 보시고 갔다고 합니다. 신건강 복지센터인데요. 네네. 저희 보건소에 전화하셨어요? 그 이슈 관련해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병원에 모시고 가서 입원 시켰는데요. 지금 처리가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됐죠? 이제 저희 바쁘니까 끊을게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취재 도중 강제 입원이 된 남자.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남자가 떠난 후 옥탑방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누수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전문가. 원인을 찾기 위해 옥탑방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데요. 지금 계속 이 물이 새잖아요. 계속 물이 새면 방수충이 버티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쓰레기로 막혀있던 하수구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누수 문제가 해결되자 주민센터에서도 전 직원을 동원해 옥탑방 쓰레기 청소에 나섰습니다. 100세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협하고 악취로 주민들을 괴롭혔던 쓰레기들이 치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쉽지 않았지만 김술 씨를 만나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가능했습니다. 100세 할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수고했어. 저희가 치운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치워주셨어. 보시니까 어떠셔요? 쓰레기를 치워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만약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와 같이 집주인이나 또는 이웃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행정관청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의 수용이나 또는 이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개인 간의 민사 문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개입하려 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변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관청의 적극 행정 또는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